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조정현입니다. 정부가 10달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석탄이 몰래 들어왔다면 누군가는 그 석탄을 사용을 했을 테고 또 어떤 은행들은 대금 지급에 관여를 했을 텐데요. 어느 기업인지 어떤 은행인지 관련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일 연루된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기업 또 금융권의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은행들은 여기에 얼마나 엮여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워낙 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는 사태이기도 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것조차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경제계, 금융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그 석탄 사태라고 해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전개됐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확인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지 현재 상황까지만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들어오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 내리긴 좀 힘든 상황인데요. 벌써 이 사태가 불거진 지가 꽤 됐습니다. 첫 발단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의 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7월 초 중순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최대 9척에 달하는 여러 나라 국적의 선박들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과 포항 등을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항구에서 환적을 해서 다시 말해서 국적 세탁을 한 뒤에 한국으로 석탄을 들여왔다는 거고요. 이 석탄이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또 다른 민간기업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몇 곳이 한두 곳으로 두어 곳 거론되고 있는데요. 석탄 중개업체에 석탄 거래를 위한 신용장을 발급해줬다는 등의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이 앞서 말씀드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선 시점이 지난해 11월인데요. 10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정부 조사 결과나 명확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 의혹에 기름을 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 사안이 알려지고 또 문제 제기가 된 것이 해외 언론, 그것도 이제 미국의 소리라는 언론사에서 먼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좀 이슈화가 더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의 소리 방송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인데 간단치 않은 방송인 게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사실상의 국가 언론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어떤 국내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고 미국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거론되지도 않던 이 북한 석탄 밀반입 사태를 VOA가 앞서 말씀드린 유엔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던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 또 청와대와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입장을 계속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해서 이 북한 석탄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을 청와대와 별다른 상의 없이 혼자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 VOA는 북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테드포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의 인터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직간접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테드포 의원은 일개 야당 하원 의원이 아니라 미국 하원의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중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 전체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 의원은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무대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도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제재 흐름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encourage all countries to maintain sanctions and to not, to not skirt sanctions and make sure that sanctions are adhered to. 근데 이게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요. 뭐 팩트와 북한의 어떤 경제적 제재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다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산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 중에서도 좀 은행이 관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네네. 이게 좀 타고 가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던데 쉽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미 뭐 감출 수 없는 문제가 된 게 은행권 입장에서는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북한 석탄이라고 치면은 몇몇 은행들의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직 네. 실명을 거론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당 은행들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조사를 벌여서 어떤 해당 석탄 중개업체의 신용장을 발부해 준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은행이 관여하지 않고는 이런 대규모의 석탄 거래 같은 자원 거래에 있어서 이 수십억 원 규모로 거래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 대가를 현물로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떤 자금의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현재처럼 미국 정부의 압박이 높아지고 우리 정부 조사 발표가 임박을 하면서 은행권 또 금융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설마 은행들이 북한산 석탄이란 거 알면서도 이런 거래에 개입했을 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밀반입 사태에 연루가 됐다면 여러모로 직간접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이름이 오르내리는 은행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불명확하게 설만 난무할 바에야 정부가 하루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은행들의 어떤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 모두에게 이게 불확실성이 좀 짙어지다 보니까 좀 여기서도 불명확한 루머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국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북한과 어떤 제2국과의 거래에 관여한 제3국의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을 제재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제3자 제재 방침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테드포 의원도 인터뷰에서 그 연루된 한국 기업을 강력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 자금과 연계가 됐다가 문을 닫은 은행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 마카오에 본점을 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들이 그들 은행인데요. 현재 방코 델타 아시아는 파산했고요. 라트비아 은행은 청산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이 되면 미국과의 거래가 원천 차단됩니다. 따라서 달러 경제권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경영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미 고객들이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걸 아는 순간 예금을 대거 빼는 그 뱅크런을 단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경영이 불가피하고요. 앞서 언급한 이 은행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산했습니다. 참 얘기를 해준 것처럼 방고델타 아시아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더 불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소속이 된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인 우려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불안감은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나아갈지는 종잡을 수가 없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같은 경우는 북한의 통치장을 직접 예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어떤 거래에 신용장을 발부를 해준 국내 은행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더 강도가 높은 제재 대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차이는 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이 한 10개 정도에 불과한 굉장히 소규모 은행입니다. 따라서 이들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과연 이런 동맹국의 굉장히 대형 시중은행에 큰 타격을 주고 나아가선 금융권 전체에 타격을 줄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연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제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제재 대상 가능성에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라인 재테크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는
해당 은행에서 고객 예금을 빨리 빼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일부 그런 예금을 옮기는 행위들이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냉철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리고 확실한 팩트 체크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